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로 짚어볼 뉴스 어떤 건가요? 대선 개입 특별수사팀. 김만배 씨 인터뷰의 후폭풍이 그야말로 일파만파네요. 네, 검찰 여당 방통위가 어제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검찰은 그중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는데 이름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입니다. 네. 이 이름을 보면은 김만배 씨 인터뷰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이고요. 검찰이 특별수사팀 자주 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올해가 9개월째잖아요. 9월 달이니까. 네. 두 번째 구성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팀장은 강백신 반부패 수사 3부 부장검사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선거하고 명예훼손 사건 잘하는 중앙지검 검사 10여 명, 10명 넘게 팀원으로 참여했고요. 이 검사 숫자로만 봐도 굉장히 대규모인데 뭐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때 최순실 특검 때 물론 특검하고 특별 검사보가 있었지만 이 빼고 파견 검사가 20명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절반 이상 되는 규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팀원만 한 10여 명 참여하는. 네. 예. 그리고 여권 관계자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이 강백신 검사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아끼는 검사입니다. 이 국정농단 특검 때 그 팀에서 같이 일하기도 했었고요. 또 조국 전 장관 수사했던 내용들 잘 알려져 있죠. 네. 근데 하다가 통영 발령 나가지고 10시간씩 이동하면서 재판에 참여했던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바로 그 검사가 팀장을 맡았다. 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MBC, JTBC 팩트체크 어떻게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시스템 검증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잘 못하면은 뭐 시정 명령 내릴 거고 그것도 잘 안 되면은 뭐 승인 취소라든가 아니면은 뭐 허가 취소라든가 업무 정지 이런 조치를 내릴 수 있다라 그래요. 예. 그리고 서울시는 그 신문법 위반 여부를 뉴스타파에 적용해가지고 검토를 할 건데요. 뉴스타파가 방송으로 분류돼 있지는 않고 인터넷 신문으로 분류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등록지가 서울시여서 신문법 어긴 게 있는지 보고 정지시키거나 등록 취소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뉴스타파가 어제 그 김만배 씨 녹취록 전체를 공개했어요. 72분. 듣고 오셨죠? 네. 이 전문 보니까는 이제 편집을 했더라고요. 근데 편집을 했는데 맥락이랄까요? 아니면 강조점이 좀 달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난해 보도했을 때 그 뉴스타파가 내보냈던 편집본 내용은 네. 이 조우영 씨한테 커피 한 잔 주면서 가 임마 이러면서 보내더래.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라고 말한 다음에 모모모 검사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은 윤석열 당시 검사가 뭐 커피도 주고 그다음에 그냥 보내준 것처럼 즉 사건을 현장에 무마한 있었던 것처럼 것처럼. 네, 네. 그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전체를 다 들어보면은 이제 윤석열 당시 검사가 그렇게 했던 거야? 이렇게 신학림 전 위원장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아니고 다른 뭐 박모 검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체도 좀 다르고요. 커피를 타준 것도 윤석열 검사가 아니고 직원들이 타줬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본은 윤석열 당시 검사의 역할이 그러니까 그 연루돼 있다라는 점이 좀 강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기조에서는 어쨌든 박영수 전 검사가 다리를 놔줬다. 다리를 그 놔줬고 기조 자체의 흐름은 맞는 거고. 중수부가 봐줬다. 예. 요 흐름 자체는 그건 맞는데 맞는데. 주체가 다른 거죠. 뉴스타파 쪽은 요거 공개하면서 커피가 핵심이 아니고 수사무마가 됐는지가 핵심이다. 즉 중수부가 나서 수사무마를 했다라는 그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 보면은 김만배 씨가 이거 쓰면 안 돼. 뭐 이 얘기는 죽을 때까지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신학림 전 위원장이 입단속을 3차례 하거든요. 이걸 근거로 기획 인터뷰가 아니다. 이렇게 뉴스타파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 중에 보면은 신학림 전 위원장이 그 김만배 씨의 연락처를 내가 보고 찾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즉 이 얘기는 신학림 전 위원장이 두 사람이 만난 게 꾸준하지 않았고 20년 만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근거로 그러니까 부합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20년 만에 보고 연락처 찾아서 만난 사이라는 거고. 네. 저도 72분 뭐 다 들어봤습니다만 이게 사적인 대화라고 보기에는 사실 취재 느낌의 대화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써가면서 설명을 네. 해주잖아요. 김만배 씨가 이렇게 종이에 쓰면서 대장동 요거는 전반에 요렇고 대해. 네. 예. 그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그 부분을 짚어가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래서 김만배 씨가 녹음되는 걸 몰랐다라고 석방되는 과정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녹음되는 걸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취재용이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는 좀 명확해 보였어요.
그렇죠. 잠시 후에 오늘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연구소에서는 못 틀어드리는데요. 오늘 2부의 뉴스 게임에서는 이 부분을 좀 들어가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일단 이 부분이 뭐 앵커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이제 뭐 취재용이었다라는 거는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점을 좀 우리가 되돌아갈 필요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문제가 예. 처음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게 한 뭐 7월, 8월 2021년 7월, 8월이었고 네. 요때는 이제 9월 15일. 15일이잖아요. 네. 굉장히 초기예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였고 이제 이제 화천대유가 이게 이름이 뭐지? 무슨 고사성어인가 막 이런 얘기 나오고 특이하다 막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이랬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김만배가 이제 핵심인 거를 알고 그때 김만배가 얘기했던 게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간접적인 증언으로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커피 문제는 사실은 제일 먼저 나온 거는 JTBC 보도였어요. 이 네. 김만배 보도가 아니라 2022년 2월 달에 이제 JTBC에서 보도를 했는데 남욱이 2021년 11월에 검찰의 진술을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더라라고 하는 건데 그때 주임 검사가 윤석열 검사라서 이게 좀 남욱도 전에 들은 거라서 헷갈렸는 건데 정확하게는 이제 그 윤석열 밑에 있는 박모 검사 뭐 여기가 이제 커피를 타줬다라는 걸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뭐 그 다른 정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커피를 누가 타줬느냐가 지금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커피가 타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에 김만배가 박영수를 저기 조우영한테 변호사로 소개시켜 줘가지고 이 사건이 무마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제 뉴스타파가 주장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지금 커피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건데 지금 무슨 커피게이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 뭐 그런 뭐 얘기가 좀 뭐 정당하지 않다라는 거고 그 당시에는 어쨌든 9월 15일에는 대선 후보가 결정되지도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8명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윤석열을 찍어가지고 낙마시키기 위해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게 뉴스타파 쪽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뉴스타파는 김만배의 말이 그 당시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보도할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사실은 예, 예. 두 충이로 좀 나눠봐야 되잖아요. 김만배가 신앙님 씨한테 한 이 말들의 진위를 따지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은 어쨌든 나온 이 녹취록을 보도할 만한 것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 두 충이로 좀 나눠지는 걸 텐데 뉴스타파는 쭉 들어봐라. 이 정도의 날것의 대화고 뭐 이게 뭐 공모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보도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과 별개로 김만배 씨가 그럼 그날 신앙님 씨한테 털어놓은 그 말들은 다 진실일 것이냐 허위냐 이제 이 부분이 있는 건데 검찰의 판단은 그 녹취록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조후영 씨가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진술도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만배는 거짓말을 흘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조작 아니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경향신문이나 JTBC도 이제 이 조우영 씨 사건이 무마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뭐 언론 보도를 했는데 그때 조우영 씨의 반론 보도도 이제 나중에 실렸어요. 그런데 네. 그때 이제 그 언론들이 판단을 한 거는 조우영은 이미 검찰 수사를 예전에 받았고 지금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검찰 가서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알려지고 본인이 자랑을 했다라는 게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럽니다. 어쨌든 지금 그 조우영 씨가 예전에 주변 네. 사람들한테 네. 그때 당시에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그 불법 대출 조사 받을 때 검사들이 커피 타줬다 이거를 주변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JTBC는 그거 지금 그 들었다라는 사람들 추가 보도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검찰 수사까지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검찰 수사를 봐야 되는 거고. 예. 뭐 지금 여당에서는 김만배와 민주당이 대선 조작 내통했다는 증거가 있고 이거를 오늘 증거를 공개하겠다 이게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이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국회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하나 봐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타파 보도가 2022년 3월 6일 밤 9시 정도에 올렸고요. 대선 3일 전. 예.
밤 9시 정도에 올라왔고 다른 언론사들이 인용 보도를 아직 아무도 안 할 때였는데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이걸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으니까 이거 알고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뭐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또 배우설까지 가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언론사의 시스템을 아는 분들이라면 언론사들은 무조건 다 인용 보도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팩트 체크 안 했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용 보도를 하려면은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내용이 믿을 만한지를 봤었어야 되니까 언론사보다 뭐 이재명 후보가 먼저 했다고 해서 이거를 내통해 준 거라고 볼 수는 아직은 없고 뭐 문자라도 있으면은 그거는 뭐 이제 밝히면 되는 거고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지금 네. 방통위가 지금 팩트 체크 시스템을 점검하겠다. 라는 거 요건데 예. 진짜 궁금합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3월 7일 날에 이게 왜 그랬냐면은 연합뉴스가 이거를 보도를 하면서 모든 방송사들이 다 보도를 했어요. 예. 연합뉴스 제목이 김만배, 박영수, 윤석열 통해 사건 해결 보도 야 거짓말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를 한번 어디 건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김만배 녹취 공개에 여 대장동 뿌리 있는 윤, 야 생태탕 시즌 2. 이건 TV조선이거든요. 자 그리고 김만배 녹취록에 이준석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 권영세 조작의 흔적 있어. 이거는 MBC입니다. 김만배 육성 윤석열 봐줬다. 윤측 명백한 허위. 이건 KBS고요. 김만배 박영수 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국민의힘 거짓말 이건 YTN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왜 MBC, KBS 여기만 딱 집어서 이거를 뭐 팩트체크 시스템을 하려면은 그러면은 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 TV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목만 봐서 제가 뭐 다 읽어봤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보도들이. 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가 지금 쭉 커져가고 있다는 TF부터 시작해서 커져가고 있다는 말씀 좀 전해주셨고요. 오늘 이야기는 2부에서 좀 더 하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박 기자. 입장 바꾼 이화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또 진술을 바꿨어요. 네, 진술 바꾼 게 두 번째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하고 본인이나 이재명 대표는 관련이 없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가 네. 그 다음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다시 자필 진술서가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검찰에게 압박받아서 한 허위 진술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서 내용 요약해 보면은 검찰에게 진술한 신문조서 사실 아니다. 검찰 압박해서 그런 거다. 후회하고 있다. 이 내용이 한 가지가 있고요. 아, 그럼 검찰이 갖고 있는 진술서에 쓴 말이 내가 한 말은 맞는데 내가 압박받아서 허위 진술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오염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하고 경기도는 김성태 전 회장한테 비용을 요청한 게 없다. 그리고 이 지사한테 어떤 보고도 한 적이 없다. 또 이 지사하고 김 전 회장 전화 연결해 준 적도 없다. 그러니까 연관성을 다 완전히 부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반박했는데요. 검찰에서 한 진술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진술이 바뀌게 된 게 변호인이 바뀌고 나서다. 원래 해강이 해가지고 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임했잖아요. 네, 김강민 변호사로 바뀌었는데 네. 민주당 소속 변호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진술만 갖고 범죄 혐의 단정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재명 대표는 내일 9일에 이 사건 때문에 수원지검에 출석을 합니다. 어제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진술을 바꿨고 보고한 적 없다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출석하기로 어제 발표했고 같은 날 이루어졌네요.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를 오늘은 꼭 전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좀 밀렸던 뉴스인데 최상병과 관련된 뉴스가 들어왔죠. 네, 민주당이 어제 특검법 발의했거든요. 네. 오늘 의총 열어서 당론으로 채택을 할 거고요. 다루게 되는 거는 두 갈래인데 최상병 사망 사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박정훈 전 수사단장 건이 있잖아요. 뭐 은폐했느냐, 무마했느냐, 외압 논란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다 예. 다루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더해서 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내거나 혹은 탄핵을 시도를 할 거예요. 예. 지금 민주당 쪽 얘기는 이종섭 장관은 1순위다. 다른 장관들도 문제 많은데 일단 이종섭 장관부터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뉴스 중에 김준일 에디터 어떤 거 코멘트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 지금 체포동의안이 언제 넘어오느냐. 본회의가 열리는 게 이달 21일하고 25일이래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 보고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에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5일 표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 이게 추석 사흘 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예전에 얘기가 나왔던 추석 박상머리에 이게 올라가 그 전에 표결이 될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근데 그때까지 이제 정상적으로 있을지 병원에 지금 실려가 있을지 뭐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이게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민주당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오히려 전국 주도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좀 정무적 판단이 지금 여권에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